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오늘은 사주 공부 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감, 공부하면서 드는 그런 감정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사주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주에 조금 그 부정적인 면들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더 오히려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공부가 오히려 본인의 사주를 공부하면서 더 불안하게 하는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물론 저도 느꼈고요. 저의 경험담도 다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에 오늘 이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누구나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는 일단은 본인을 알고 싶고, 그쵸? 그리고 인생의 어떤 커다란 위기를 한두 번 겪고 나서 도대체 나의 사주는 어떻게 생겼길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사주 공부가 시작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교 때 지금의 남편을 사귀기 전에, 다른 분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저는 이제 깊게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장남이고, 좀 나이 차이가 나는 선배다 보니까, 저와의 궁합을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랬는데, 제 궁합이, 제 사주가 안 좋다고, 헤어지라고, 당장 헤어지라고 해가지고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뭐,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내 사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주에서 저랑 결혼하면은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신다는 그런 통변을 받으셨대요. 네. 그럼 한번 왜 그런 통변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제 사주가 너무 많이 공개가 돼가지고 좀 민망한데요. 네. 네. 여기서 일단 충리충이 쌍충이 일어나잖아요. 쌍충이 일어나면 미중의 정화가 개수 입장에서 보면은 편재죠. 편재는 시어머니죠. 그쵸? 여기 축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 네. 이렇게 해서 개수에서 쌍충이 당하기 때문에 정화가 꺼진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정화가 꺼지면서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거라고 통변을 받고 저랑 당장 헤어져라. 그래서 헤어지게 된 케이스인데요. 제가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고서도 저희 시어머니는 한참 더 오래 사시다가 가셨거든요. 네. 사주는 물론 이제 그 본인의 사주 안에 뭐 부모의 모습도 보이고, 이제 뭐 형제 간의 모습, 뭐 성격, 그런 게 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 자식의 모습까지도 다 보인다고는 하지만 가장 그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의 사주팔자가 가장 정확하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사주가 건강하고 뭔가 이른 나이에 일찍 어떤 생명의 위험이 오는 그런 대운을 걷는다면 돌아가실 테였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주 신강하고 대운도 잘 흘러간다면 네, 오래 충분히 사시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사주가 가장 중요해요. 부수적으로 내 사주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대략적인 모습은 볼 수는 있지만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 공부를 하고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리고 쟤라면 또 저의 아버지잖아요.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아주 지금도 정정하시고요. 네. 결국에는 본인의 사주가 맞고요. 그 다음에 사주 공부를 하면서 누구나 느끼는 게 무슨 그렇게 살이 많고, 그쵸? 귀신이 그렇게 많고, 오행이 빠져있는 오행이 이렇게 많고, 그렇게 신약하고, 네, 귀신이 많고, 막. 듣다 보면은, 내 사주가 굉장히 안 좋은 사주다라는 느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주 공부를 나 사주의 이론에서 보면은 안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좋다고 하는 거는 기껏해야 뭐 무슨 귀인, 천을 귀인이다, 뭐 천덕 귀인이다, 월덕 귀인이다, 뭐 귀인 정도, 그 정도 좋고, 그 다음에 용신이 또렷하게 살아 있어서 용신이 용신 역할을 하고, 대운이 아주 잘 흘러가고, 오행이 잘 갖춰지고, 조우가 잘 갖춰지고, 그런 사주 별로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저기 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도 뜯어보면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 사주를 극복하고, 네,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굉장히 추울 때 태어나서 꽁꽁 얼어있는 그런 화초신데 얼마나 부단히 본인의 식신을, 화기를 만들어내시려고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신 분이시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사주가 오행이 다 하나, 두 개 정도는 빠져 계시고요. 조우 대부분 안 맞고요. 네. 그리고 또 내 사주 안에서 자식의 모습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몇 날 며칠 또 잠이 안 와요. 아,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안 풀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자식들의 사주를 딱 열어보면 안 좋아요. 대부분 안 좋아요. 네. 좋은 사주는, 제가 보기에 한 전체 사주의 한 20%도 안 돼요. 다 뭔가 하나, 두 개씩은 하자가 있어요. 예, 자식 이제 사주를 또 열어보면 안 좋다는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염려증처럼 사주도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사주염려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거는 초기에 누구나 걸리는 병이에요. 저도 초기에 사주를 공부하면서 한 1년 정도 공부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내 운명을 안다는 게, 알아간다는 게 너무 무섭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책도 안 보고, 공부를 완전히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염려증이 너무 커지는 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보통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의 사주 정도, 이제 그 구조 정도는 대충 파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를 엄청 하신 상태에서 전화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중간 정도의 사주인데 걱정이 너무 많으셔요. 네. 아는 것도 병이라고. 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사주들은 다 안 좋고요. 다 하자가 있고요. 정말 한 10%, 20% 정도가 대운이 한 막 4, 50년 동안 흘러주고, 네. 오행과 조우가 잘 갖춰져 있고요. 중화된 명식이고요. 나머지는 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은요. 본인의 강점은 강화시키고 본인의 단점은 개선시키고 본인의 부족한 점은 채우라고 공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사주도 보시면 엄청 안 좋죠. 엄청 안 좋아요. 하위 20% 정도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네. 편관 4개를 가지고 살면 일반적으로 이혼도 해야 되고요. 그쵸? 이혼도 해야 되고 몸도 뭐 어디 성한 데 하나도 없이 거의 누워 지내야 되는, 예, 명도 짧아야 되고, 네.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예,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사람들과 교류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네. 집도 갖고 있고요. 자식들도 잘 크고 있고요. 남편과 사이도 아주 좋아요. 네. 그거는 제가 제 사주를 알기 때문에, 제가 편관이 4개니까 일단은 남편 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남편에 대해서 50%의 기대는 접고 들어갔어요. 저희 남편도 참 속을 많이 썩였었죠. 술에 있어서 참 저희 남편이 목욕도 가지고 있고요. 도화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무간에다가, 그죠? 제다 신약에다가 좀 문제가 많죠. 남편도. 그러니까 서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제다 신약이고 부인은 관다 신약이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혼은 내 인생에 전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맞췄어요. 그리고 그 편관이라는 성분을 남편 복이 없는 걸로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떤 인내심, 네, 희생, 봉사로 쓰자. 그런 마음으로, 네, 제가 부부 생활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남편 복이 없다는 거는 저희 남편도 한 10년 정도를 술 때문에 되게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거든요. 집도 못 찾아오고, 겨울에 동사할까봐 애는 안 자고 밤에 칭얼칭얼 대고, 아빠는 연락이 안 되고 출발했다는데, 네, 어디 길바닥에서 한겨울에 자고 있지는 않나. 네, 그런 적도 많고요. 술 먹고 좀 사고도 좀 치고요. 네, 한 10년을 기다려 주니까 조금 사람이 돼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도 나름 충분히 이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90% 이상인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제 사주를 긍정적으로 이용을 해서 네, 지금은 아이들을 적당히 다 키우고 저희 신랑이 또 무관사주다 보니까 굉장히 노는 걸 좋아해요. 재밌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무관사주는 뭐 자식 키우는데 그런데 책임감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 케어 다 하고요. 그리고서 아이들 다 키워놓으니까 남편이 더 사랑스럽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는 걸리적거리는 자식들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도 짧아지고, 네, 자식도 뭐 기숙사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고요. 10년을 기다리니까,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남편이. 네, 이제는 다시 신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고요. 사주 공부하시면서 잠깐 너무 무슨 살이다 뭐 안 좋은 것만 자꾸 들리고 실제로도 이론상으로도 나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사주 감명을 받을 때도 나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사주 감명할 때도 좋은 말을 듣고 싶긴 하지만 좋은 거는 뭐 미리 알아서 좋으면 좋겠지만 나쁜 거를 미리 알면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고 사주 감명을 받은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을 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말 위주로 희망의 말 위주로 해주시는 분도 있고, 네, 부정적인 말들을 주로 해주시는 분도 계셔요. 희망적인 말들을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과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역술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감명 방법도 다르다고 보여요. 그리고 손님도 어떤 손님은 안 좋은 때를 짚어주고 이때 이런 부분을 조심하세요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역술가들도 솔직한 말을 하기가 조금 두려울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못 본다라는 소문이 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인 또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사주 감명을 받는 이유는 본인의 강점과 본인의 단점을 정확히 짚어서 본인이 모르는 본인의 단점도 남들은 알 건데 남들이 얘기를 안 했겠죠. 네, 그래서 모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사주 속에서 찾아서 내가 남이 보기에 이런 면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함을 이뤄가는 것도 사주 감명을 받는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주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쁜 것부터 보여요. 나쁜 것부터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어설프게 한 뭐 1년, 2년 공부하시면 주변에 그냥 가까운 분들의 사주를 많이 감명해 드리잖아요. 자기도 이제 임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쁜 것부터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거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네.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계속 단점만 보이고 안 좋은 점만 보이다가
공부가 조금 더 깊어지면 일단은 안 좋은 것도 보이는데 그 안 좋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안도 같이 보인답니다. 내 사주 안에는 약도 있고 병도 있지요. 근데 보통 병만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분명히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정말 훌륭한 역술가이시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네, 한 1, 2년 공부하시고 다른 분들 사주 보실 때 너무 단적인 부분만 치우쳐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셔야 돼요. 그 사주 속에서 생명력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무엇일까? 죽어있던 글자를 살리려면 어떤 방법으로 그 꼭 필요한 글자인데 죽어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사장돼 있어요. 그 글자가. 그런 글자를 깨워서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게 내 진정한 역술 공부의 이유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사주 공부 처음 시작해서 나쁜 것만 보인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무서움이 닥쳐와서 잠깐 책을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걸 극복하고 잡으셔야 돼요. 거기서 놓으면은 사주 공부는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걸 며칠, 뭐 한 달이라도 좀 쉰 다음에 다시 들여다보면은 다시 또 공부를 이어가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 일단은 사주 공부는 시작은 했으면 끝을 보셔야겠죠. 안 그러면 정말 선무당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사주 감명 받으실 때도 본인의 나쁜 점이나 단점을 얘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시면 사주 감명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달게 받으시는 게 달게 받고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많은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주 감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 건강염려증처럼 사주염려증 그런 거는 좀 자제하세요. 다 나빠요.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가 아주 좋아서 대통령이 되셨겠습니까? 운이 대운에서 운이 받쳐줬으니까 그때 그 시기에 잠깐 좋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저변에는 부단한 노력, 그 인동초 속에서 화초가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본인의 실력을 갈고 닦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저 사람은 사주가 참 좋을 것이다 라고 예단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답니다. 단지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은 나의 강점을 찾고 나의 단점을 찾고 그 다음 내 사주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글자, 꼭 필요한데 내가 써야 되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글자를 잠에서 깨우게 하는 그런 공부가 바로 역학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누구나
저만이 아니라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 느끼시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위로차, 나만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이 되게 앞으로도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사주 염려증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네, 그런 거 걱정하실 바에는 나에게 약한 약점, 핸디캡을 극복하실 노력하고, 해결해가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마무리를 짓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